네, 국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속에 녹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그거 질의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부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권도철 장관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3월에 약 13만에서 17만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부에서 전망하고 계시죠? 네, 질병청에서 또 전문가들이 근데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네, 예, 이게 주로 이제 방역 수칙에 관련된 것이라서 질병청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청장님께 다시 한번 그런 방향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1월에만 한 1월 20일, 1월 24일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었죠? 네, 계속 실무적으로는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저도 약간 좀 걱정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논의 과정에서 21대 총선 그리고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과 서울에 있었던 보궐선거와 유사하게 보고 거기에 관련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논의 내용을 보면 거소투표 기간 중에 확진자 거소투표 허용,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운영, 그리고 자가격리자 임시외출 허용, 이런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당시에 보면 4월 7일 작년 재보궐선거나 혹은 그 전에 20대 총선을 보면 실제 500명 이하였거든요.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네, 그때보다는 지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뭐 큰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한 3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500명. 네. 당시 얼른 찾아봤더니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확진되던 당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15만 명 잡으면 약 30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 수준에서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사전 투표한 이후에 투표일까지 3일이에요. 그 기간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네. 부족해요. 그런데 이 3일간 정부 예측대로 약 한 15만 명씩 13만에서 17만 명을 계산하면 뭐 중간 15만으로 정리를 하면 3일간 하면 45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확진자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도 궁금하지만 저희들은 더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 대책회의나 이런 데 물어봤는데 이 3일간 사전투표소하고 자가격리자들 임시 허용하고 다 하는데 이 3일간 확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좀 준비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45만 명이 그냥 45만 명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그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1%에서 2%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1, 2%가 얼마냐 그러면 약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예요. 그 정도 표차로 이번에는 대선에서 당락이 갈릴 거라고 하는 건데 확진자 45만 명이면 상당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하면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그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투표하고 가게 하는 방식인데 줄을 서서 저희가 전국의 읍면동이 약 한 3,500개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하나 정도의 이런 그 확진자 전용 투표소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수 의료 인력이라든가 지원 의료 인력이 필요하겠죠. 뭐 차량이라든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혹은 그런 의료 기기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좀 편성해서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그 3월 사전투표 이후에 확진된 이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 3,51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차라리 일반 그
확진이 안 된 사람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투표 1분만 더 주시면 정해진 시간 6시면 끝나거든요, 투표가. 그러면 차라리 그 투표소를 이용해서 한 1시간 정도 소독한 다음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 확진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방법은 없는데 선거법을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가 사전투표는 8시까지 연장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저 재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우리가 투표를 받아주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투표가 끝난 이후에 한 밤 10시까지는 확진자들만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격리가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덕지 장관님,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 1월 30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넣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장관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넣고 있다는 주장이 전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숫자를 보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흑자입니다. 얼마 정도 숫자 보고 있죠? 제가 수치는 지금 좀 제가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징수한 게 5조 3천억이고 급여 지급한 게 3조 4천억입니다. 자, 1조 5천억 정도 흑자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을 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숟가락을 넣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 중에서는 좀 일부 좀 그 적자가 있고요. 전체로 하면 흑자인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적자는 알지만 전체적인 흑자가 1조 5천억 보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수준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으니까 오히려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 근로자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조금 오남용이 있어서 일테면 6개월 거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을 보면 농촌 지역이나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나 외국인 상원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노동자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없이 우리나라 돌아갑니까? 네, 노조촌의 저수 이런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포 지역 옆에 영암 수모 조선소가 있어요. 현대 사모 조선소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바로 씁니다. 공장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 다 그분들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배려하고 개방적인 어떤 이런 정책을 써도 부족할 판에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어떤 밥상에 숟가락을 넣는다, 그거 현실도 아닌 실제 1조 5천억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런 취지, 그런 취지. 네.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런 말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네, 농어촌의 외국인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던 농어촌 보험료 경감 특례를 지난해 11월부터 좀 동일하게 좀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농림부,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올해 1월부터는 그런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28%까지 추가로 지원해서 최대 50%까지 지금 경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런 업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후보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병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시간대를 달리해서 투표했던 거는 작년에 저희가 적용을 했던 그런 방법이고요. 말씀 주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뭐 이런 방법들 최대한 제안해 주신 것들 선관위랑 같이 검토해서 참정권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